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슈퍼스타로 성장하며 그의 경기 스타일과 잠재력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리그 1의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하면서 이강인의 커리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PSG는 세계적인 구단으로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여 있으며 여기서 이강인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강인의 프랑스 리그 적응 과정, 그의 경기력 분석, PSG의 전술적 요구, 그리고 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어떻게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조언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라운드에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 빠른 득점은 단지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축구 지능과 빠른 판단력의 결과였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다루는 능력과 위치 선정에서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며 팀의 공격 전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었으며 멋진 골을 기록하며 그의 기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의 경기력은 특히 팀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춰 플레이를 조율하는 능력에서 빛을 발합니다. 프리시즌을 통해 팀에 일찍 합류한 이강인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시즌 초반부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팀의 훈련 프로그램에 잘 적응했으며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최고 수준의 축구팀 중 하나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팀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팀 전술에 완벽히 맞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PSG는 기본적으로 공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상대의 수비를 압박하는 방식의 전술을 주로 구사합니다. 이에 따라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강인은 주로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여전히 덴벨레와 같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덴벨레는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능력으로 팀의 공격 전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PSG의 전술적 요구에 부합합니다. 반면 이강인은 덴벨레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더 세밀하고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PSG는 덴벨레의 스피드와 폭발적인 돌파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강인은 주로 교체 출전하거나 후반에 기용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는 이강인에게 있어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덴벨레와의 차별화를 통해 감독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PSG의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비티냐, 에메리, 네베스와 같은 선수들이 주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들로 PSG의 미드필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에메리는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그 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며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유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로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메리는 경기 상황에 따라 풀백으로도 뛰며 수비와 미드필드를 오가는 유연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강인이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팀의 요구에 맞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티냐와 네베스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수비에서 300을 형성하며 공격 시에는 미드필드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강인이 이러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따라 그의 출전 시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PSG와 같은 팀에서는 한 가지 역할만을 잘하는 것보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강인은 창의적인 패스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술적 멀티성에서는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티냐와 네베스는 수비 상황에서 300을 형성하며 팀의 수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이러한 멀티성을 보완하고 수비적으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가 공격적인 플레이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강인은 주로 측면에서 덴벨레와 경쟁하고 있지만 그는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도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센시오가 제로톱 역할을 맡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전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강인도 이러한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PSG는 아센시오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강인은 벤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 능력은 여전히 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어떤 임팩트를 남길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덴벨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덴벨레는 매우 직선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면 이강인은 창의적이고 정교한 패스를 구사하며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덴벨레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여주고 감독에게 자신이 더 적합한 선택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로서 이강인은 비티냐, 네베스, 에메리와 같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공격과 수비를 겸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들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이강인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능력을 보완하고 팀의 전술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결국 이강인이 PSG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덴벨레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보강해야 하고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경쟁에서도 수비적인 멀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현재 몸 상태와 경기력은 매우 좋은 상태이며 앞으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중요한 순간마다 임팩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이강인의 출전 기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는 PSG는 선수 로테이션이 필수적이며 이강인이 중요한 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강인은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앞으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그의 성장과 발전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폼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주전 자리를 확보하며 PSG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스타로 그의 기량과 잠재력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활동하며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PSG와 같은 팀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아 이강인이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 분석과 더불어 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덴벨레는 PSG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넓은 공간에서 빠르고 강력한 드리블 능력을 발휘하여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벨레는 공을 끌고 중앙으로 이동하며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중요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덴벨레가 수비수의 뒷발을 끌어내 페널티킥을 얻는 등
공격적인 돌파를 자주 시도합니다. 덴벨레의 이런 폭발적인 돌파력과 속도는 PSG의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감독은 덴벨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강인 선수는 창의적이고 정교한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덴벨레와의 경쟁에서는 스피드나 폭발적인 돌파력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덴벨레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반면 이강인은 더 섬세한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이로 인해 감독은 덴벨레의 측면 공격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경기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에 교체로 출전하여 약 16분간 활약했으나 그 시간 동안 많은 볼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경기 흐름이 수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강인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발휘하여 몇몇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강인은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수비수 사이를 돌파하며 완벽한 드리블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며 공간을 창출해 동료 선수에게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강인의 뛰어난 드리블과 공을 다루는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비티냐, 네베스, 에메리와의 경쟁. PSG의 미드필드에는 비티냐, 네베스, 에메리와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수비와 공격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경기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에메리는 하키미가 공격에 가담할 때 그 자리를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비에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비티냐와 네베스는 경기 상황에 따라 수비에서 300을 형성하는 등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에메리는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그의 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자주 맡고 있으며 이는 팀 전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강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에메리가 더 다재다능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은 이와 같은 역할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PSG는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하는 팀으로 이강인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팀 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강인은 주로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팀의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비적인 기여나 멀티성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비티냐와 네베스가 수비에서 300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강인은 아직 이러한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덴벨레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또한 비티냐, 네베스와 같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술적인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강인은 현재 좋은 몸 상태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 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강인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야 합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은 이미 그의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수비적인 기여도와 전술적인 유연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발전한다면 이강인은 PSG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PSG에서 중요한 잠재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덴벨레나 에메리와 같은 선수들의 밀려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이강인은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는
PSG의 일정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강인은 더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은 PSG의 공격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강인의 성공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